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무난하게 마감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한 주의 어떤 상승폭은 그동안의 일시적인 반등과는 좀 다르게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뻔직한 좀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는 상승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266포인트 2021년 1월 달에 나왔던 초반에 이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종가 마감해주면서 3,266포인트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 3,3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6월 10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때에 아마 전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우리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가 결정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특히 이제 우리 시장 종료 후에 토요일 새벽에 나온 해외 지수들은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우 전부 다 상승을 좀 했고요. 아울러서 뭐 상해 종합이나 심천 이런 전체적인 아시아 지수들도 뭐 괜찮은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 상승 쪽으로 괜찮게 좀 갔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와 미국 시장을 제외한 유럽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좀 빨갛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됐었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 시장에 풀려난 자금들 기존에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들이 많이 풀려서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에 반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이 뭐랄까요 투자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이 좀 묶이는, 왜냐면 이제 워낙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가 부양되다 보니 그 실제 경기 부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따라오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시장의 충격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테이퍼링 이슈로 테이퍼링을 많이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자금이 좀 묶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다행히 지난주 시장을 마감을 하고 해서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목요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후로 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보면 이 바이오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번에 바닥을 좀 찍고 20평선 밑에서 반등한 것처럼 똑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다른 캔들이긴 합니다만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평선 안으로 복구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3일간의 이 조정 국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고를 달면서 이제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선 20평선 다시 위에서 놀게 될 것이다.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매동을 보더라도 물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순매도 5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5월 내내 산 금액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4월 한 28일부터 시작해서 이 5월 3일까지 산 금액이 상당합니다. 몇백억은 좋게 샀습니다. 그 외국인의 순매수를 상대적으로 개인은 털었고요. 기관도 아주 큰 매수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담아놨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6월 다음 주죠. 이제 6월 1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더라도 과연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타깃이 되더라도 과연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특히 바이오사이언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일 수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별 대차를 보면 이 대차 거래에 있어서 공매도는 당연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차 잔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스피 200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난 이후부터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서 미디어를 통해서 기사가 나온 후부터는 이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차 잔고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차 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6월 11일에 이 편입 이후의 흐름 자체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공매도가 되고 안 되고 이 종목의 개별 종목의 그 여부를 떠나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쭉쭉 뻗어나간다면 아주 특별한 종목에 완전 정말 악재가 생겨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공매도의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10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지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테이퍼링 이슈의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자리는 좋아요. 전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쭉쭉쭉 지금 17만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그런 흐름에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보면 케미칼이 1.35%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아주 찐 바닥 24만 5천원을 SK케미칼은 바닥권으로 잡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2평선을 돌파를 지금 해주고 나서요, 그죠? 여기서 지금 나온 확들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평 돌파 나오고서 쭉 지금 잘 흐름을 가져가다가 음봉을 살짝 맞았습니다. 거래량이 뭐 거의 실리지 않은 음봉이었고요. 이제 보통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이 K선이 D선을 하방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돌파가 아니고 하방으로 밀려버리면서 D선 아래로 뻗쳐버리면 매도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아직은 매수의 흐름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초에 과연 케미칼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표 자체도 이제 단기적인 상승 후에 약간 눌림 나오면서 갈지, 아니면 그냥 이걸 쭉쭉 뻗어서 이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면서 그냥 상승할지를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22평선을 어떻게 돌파하고 좀 안착해 주냐 마냐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살짝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양봉으로 돌려세우면서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갈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동을 봐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 5월 28일 이 정도가 맞겠네요. 한 5월 25일 정도부터는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순매도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보시면 이제 5월 25일 이후에 나온 기금도 좀 담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개인은 물론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근 한 일주일 정도를 봤을 때는 기관이 순매수를 좀 하면서 가고 있고 외국인도 쌍끌이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조정의 흐름은 있겠죠.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어떤 안 좋은 악재로 밀어버리면서 24만원 언더로 좀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20평선 돌파한 요번에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는 요 기회에 사실상 좀 양봉이 좀 하나 나와주면서 이벤트가 좀 어떤 이슈가 붙여지면서 좀 가는, 저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언제 과연 올리냐 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좋은 뭐 어떤 이슈들, 이벤트, 모멘텀 중에서 어떤 좀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돌려 세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뭐 어쨌든 저는 찐바닥은 좀 잡아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가 그래도 좀 빠지는 듯 하더니만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공매도가 조금 수량이 늘었어요. 비율이 늘어난 것이 뭐 거래량 대비해서 이 비율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수량 자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매도의 어떤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케미칼, 디스커버리 역시 마찬가지 두 종목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개별 종목의 공매도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디스커버리 봅니다.
디스커버리도 뭐 케미칼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방에서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얘는 조금 22평선을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20평선 한번 싹 돌파하고 나서 거의 한 2021년 내내 보면요, 이제 7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 나서 밀렸었던 때 기억나시죠? 한 2월 17일 정도 음봉 맞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된 22평선 돌파하고 나서 이틀 이상 버틴 적이 없습니다. 내리 밀려버리면서 역배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순매수를 봤을 때는 다행히도 최근의 기조와 비슷하게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순매수가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나아 보이실 거예요. 디스커버리는 최근에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그래도 바닥을 좀 잡으면서 가는 느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를 봤을 때는 뭐 케미칼과 비슷하게 공매도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최근에 그 5월 3일 날에 공매도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좀 이걸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2만 주를 시작했던 공매도는 연일 줄어서 이제 한 2천, 뭐 3천 이렇게 많이 좀 빠진 상태예요. 뭐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나온 날과 안 나온 날 비교해 보면 지수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날은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그죠? 지수가 좀 밀리는 날들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수와 명확하게 커플링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현재 지수의 상승에 대한 흐름도 공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은 제대로 잡은 상황이나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주면서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쳐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 바닥이 좀 잡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흐름들, 그죠? 한 10%만 상승해도 57,000을 벌써 돌파돼 버리거든요. 이 정도까지 거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상승에 10%만 붙더라도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답답한 흐름인 거고요. 다만 이제 언제든지 주가라는 것이 시장의 호황제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흐름이 상승 쪽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기는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기대해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를 한번 다시 좀 보려고 하는데, 디스커버리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주로 이제 매 분기 마감 혹은 뭐 반기 마감에서 투자 정보 들어가서 IR 자료실을 좀 들어가는데, 여기 IR 자료실 들어가면 1쿼터 1Q의 이 디스커버리의 그 마감 1분기 마감 후에 어떤 보고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8일에 올라온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는 자회사가 이제 요 정도예요. 케미칼, 가스, D&D 플라즈마, 여기 휴비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2019년 정도에는 건설도 지분을 24%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SK건설의 지분을 미래에셋에다가 넘기면서 이제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라고 사명을 바꾸면서 친환경에 대한 강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죠? SK가스가 디스커버리 자회사인데요, 롯데하고 SK 수소동맹 합작사 세운다, 이렇게 기사가 많은 포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이 가스가 케미컬과 함께 움직인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스커버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는 것들 염두에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뭐 SK가 ESG 경영 관련해서 많은 이슈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이 반응을 하고, 아울러서 개별 종목인 가스와 자회사인 모회사인 디스커버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포인트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쭉 보시면 우선은 1Q의 이 실적은 한 1조 4천억 정도 연결 매출액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만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었지만 기존에 이제 매 분기별 실적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코폴리에스터 판매량 증가. 코폴리에스터가 이게 SK케미칼에서 주력으로 파는 소재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비드-19 CMO, CDMO의 본격적인 매출 시현 등으로 BE 매각 효과 제외 시 50% 증가. SK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상당 부분 매출액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비드-19 CDMO, CMO의 본격적인 매출 시현과 원료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폴리 판매량 증가 효과로 BE 제외 시 684% 증가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면 D&D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SK 케미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SK 가스에 대한 내용.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LPG 가격 상승하고 코비드-19 등으로 대리점 수용 판매 부진 감소 및 기반영 파생상품 이익 손실 환입 등으로 영업이익이 386억이다.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죠? D&D는 부동산 개발하는 또 이슈가 있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제주 조선호텔 인도 완료 중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증가했다. D&D 그죠? 부동산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특히 풍력 이슈가 있습니다. SK D&D 풍력. 제주도에 아마 SK D&D 풍력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여행 갔을 때 봤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형 프로젝트 인도 완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21년 신규 착공을 앞두고 1분기 착공이 없고 ESS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좀 없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플라즈마가 사실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디스커버리의 바로 자회사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손자회사였잖아요. 근데 플라즈마는 바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좀 이슈가 되고 뭔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뭔가 늘어나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디스커버리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데 최근에 이런 플라즈마의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은 어쨌든 다 적자예요. 보시면 그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주요 사업들로 인한 주가의 반영이라는 부분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쭉 그냥 살펴보면요.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지분 구조라는 말씀 이거예요.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에 33% 가지고 있고 그죠?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에 6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스는 67% 정도, 플라즈마는 72% 요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 가스에 대한 이슈들 그죠? 요런 부분들이 저는 롯데와의 어떤 수소 합작 그죠? 요런 이슈로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준다면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72% 지분을 두고 있는 이 플라즈마가 과연 상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들이 얼마나 좀 좋은 의약품을 통해서 디스커버리에 반영이 되겠느냐, 이게 향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에 대한 이슈와 최근에 워낙 나단한 경제 구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디스커버리나 케미칼, 가스 D&D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이렇게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뭔가 이 전체적인 이 말씀드린 자회사들이 여러 상품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디스커버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주가가 뭐 눌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뭐랄까요,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보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플라즈마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고 있고 그죠? 혈액제제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 약품, 뭐 인간에게만 유래되는 한정 자원이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알부민, 리브감마, 테타블린, 팩터, 헬프 BIG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 혈우병, 파상품, 정맥 투여 면역 글로불린,
이런 상품들, 그죠? 제가 아직 써보진 않은 거라서 요런 어쨌든 상품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뭐 2020년까지는 그래도 매출액이 많이 늘었었는데 2021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아쉽게도 좀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플라즈마가 바이오사이언스만큼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려면 향후에 얼마나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많은 혈액 제제 상품들이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그런 시장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의 상승의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리고 말씀드린 자회사들 중에서 상장되어지지 않은 회사는 플라즈마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이슈든 간에 플라즈마 상장에 대한 이슈든 아니면 기타 다른 이슈들을 붙이면서 분명 이 바닥권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 상승의 흐름으로 좀 갈 것이다. 그 추세가 단기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오고 말지, 아니면 서서히 흐름을 이어가는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그 질이 멸렬하게 길게 끌고 갔었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MM이라든지 현대상선이죠,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시간을 한참 보내고 그들만의 어떤 사이클을 왔을 때는 이슈를 붙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디스커버리가 지주사로서 어떤 일반적인 개별 회사처럼 그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보면서 사실 뭐 7만원 정도의 이런 금액의 차이는 금방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어떤 이슈가 어떻게 되면서 과연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를 오히려 살펴보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는 좀 재미있는 변동성이 좀 강한 시장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부디 변동성이 하방 쪽이 아니라 상방 쪽의 흐름으로 가는 좀 그런 변동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나아가서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